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결국 LG, SK의 긴 분쟁이 극적 타결됐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이 수십조 원대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를 놓고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로 K배터리가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LG와 SK의 합의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미국 조지아주 정관계 인사가 총동원돼 막판까지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조지아주 정치인 대부분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LG, SK 분쟁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오소프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2주 앞두고 워싱턴으로 직접 날아가 SK 임원을 3시간가량 면담하고 분쟁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면담 직후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양사를 합의에 이르게 할 여지가 있다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설득으로 4월 초 LG와 SK의 협상이 재개됐고 LG 측 임원과도 화상회의를 열어 재차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조지아주의 다른 인사들도 막판 합의를 위한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LG와 SK의 마라톤 협상은 시한이었던 9일을 넘겨 10일까지 계속돼 합의를 위한 길을 트게 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양사가 합의에 이른 사실을 극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며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에 주목했다.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 미국 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도 사업 확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중국의 배터리 굴기 확대도 동시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합의가 중국을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중국의 전기차 전환 행보가 빨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은 없지만 막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덩치를 키워나갔고 커진 시장 덕분에 테슬라와도 협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조사 업체 EV세일즈에 따르면 올해 1월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 상위 10위권에 오른 중국 전기차 업체는 상하이 GM울링, 비아디, 창청차, 광저우차 등 7곳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중국 업체들은 세계 전기차 판매 10위권에 한 곳도 들지 못했었는데요. 이들은 자국에서 판매량을 올리며 1년 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세계 최초로 내연기관차를 전면 퇴출하겠다고 밝히며 보조금 지원책을 연장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 관련 업계에서도 중국을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중국향 전기자동차에 주로 탑재되는 LFP 배터리의 저온 출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LFP 배터리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고 화재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게가 무겁고 순간 출력이 약합니다. 최근 저온에서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감소 등 성능 저하에 대한 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 황리빈 중국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전기차 산업은 개발 단계로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며 저온 환경에서의 성능 저하도 그중 하나라고 시인했습니다. 결국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주력 배터리가 겨울이나 추운 국가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인한 것인데요. 업계에서도 LFP 시장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생산 공정에서 습도 관리가 민감하고 주행거리가 짧아 특수 목적의 상용차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LFP 배터리에서 NCM 배터리로 변화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LFP 배터리만 고집하고 있어서 점유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주력하는 NCM 등 3원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 핵심인 주행 성능이 뛰어납니다. 중국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상대로 안전성 문제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중국 충전소에서 전기 차량 EX360이 폭발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최근 다시 화제가 된 것입니다. 해당 영상 속의 붉은색 전기차 주인은 중국 남부 샌밍의 한 충전소에 차를 주차하고 플러그를 꽂은 후 이내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진화를 위해 물을 뿌렸지만 순식간에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화재라고 보기보다는 폭발에 가까운데요. 정말 위험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소방당국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배터리 관련 화재는 리튬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로 진압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조사에서 만든 배터리에서는 이 정도의 폭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만 유독 발생한 것도 눈에 띕니다. 안 되는 기술력으로 NCM 배터리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수율도 바닥이고 그나마 완성된 배터리도 안정성이 화제를 넘어 폭발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최근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배터리 형태를 두고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요. 배터리는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캠으로 만들어 내구성이 좋고 대량 생산 시 공정 단계가 간소해 비용이 절감됩니다. 파우치형은 배터리 소재를 층층이 쌓고 패키징하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고 에너지 밀도도 높습니다. 원통형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명확해 어떤 배터리가 좋다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데요. 최근 폭스바겐의 선언으로 파우치형을 주로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SN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운데 각형 배터리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파우치형 배터리 비중은 28%로 전년 대비 111%나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5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파우치형 제품이 4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번 LG와 SK 모두 합의로 양사 간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앞으로의 사업을 확장한 일만 남았습니다. LG는 지난해 CATL에 밀렸던 점유율을 되찾아 1위로 올라설 전망인데요. SK도 미국 내 공장을 크게 증설하면서 점유율을 대폭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SK는 배터리 분리막 업계에서도 자회사 SKIE 테크놀로지가 일본 도레이와 아세이 카세이를 제치고 지난해 1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배터리 분리막 특허 예비심사에서 승소까지 하면서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배터리 분리막 양극재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SK 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자사의 분리막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배터리 산업에서 각형이니 파우치형이니 원통형이니 하는 것보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만큼 이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전고체 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고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해 리튬 소재 배터리에 내재된 폭발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전이 완료되는 등 충전 시간이 짧고 한 번 충전으로 약 800km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향후 전고체 배터리가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값비싼 꿈의 배터리 전고체 전지 상용화기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차세대 전지 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고가의 황화 리튬을 사용하지 않고 전고체 전지용 황화물, 고체 전해질을 저가로 대량 합성하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전지 핵심인 황화물 계열 고체 전해질은 주 원료인 황화 리튬 가격이 비싸고 다른 원료와 혼합 공정에 높은 에너지가 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소량 생산만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값비싼 황화 리튬 사용 없이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K배터리의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중국 기업들은 저가형 배터리를 통한 당장의 점유율에 눈이 멀어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에 알맞은 더 나은 배터리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기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